지금은 그 조명이 세팅된 상태에서의 컬러 값의 기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물 촬영에서는 피부 색이나 옷의 색상, 주변 환경 등에 따라서 그 인물에 맞는 컬러 값이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 피사체마다 각각의 색상 값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그 색상 값의 기준을 잡아주면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색상 값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노출을 맞추기 위한 노출계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색상 값을 맞추기 위한 표준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용도가 넓은 파일이 필요한데 로고 촬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각 도구들은 설명하자면은, 노출계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습니다. 미놀타, 세코닉, 이런 조그만 이런 휴대폰에 연결해서 쓰는 이런 노출계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가격이나 그런 걸 알아보시고 필요한 걸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값을 표준을 잡는 방법은, 옛날에 그레이 카드를 많이 썼는데 그레이 카드가 크기도 있고 갖고 다니기가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그레이 카드 뒤에 나온 게 QP 카드라는 조그만한 카드가 있습니다. 이건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이런 거 여러 개 들어있는 이런 게 들어가지고 파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게 이름이 CBL이라고 CBL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그 렌즈 앞에서 촬영해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 그 카메라에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잡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요건 큐브, 스파이드 큐브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촬영할 때 인물이 이렇게 들고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요걸 이용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컬러 체크 패스포트라는 제품입니다. 요 뒤에 보시면은 여기도 그레이 카드 하나 있고, 앞에 보시면은 색상 필터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찍어 촬영을 이렇게 두고 촬영을 하셔서 그 적당한 프로그램에서 돌리시게 되면은 그 화이트 밸런스랑 색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 도구 설명은 뒤에 하고, 일단 제일 먼저 노출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출 재는 것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광 노출을 먼저 재시고, 그 다음에 그 보조 노출을 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스팟 조명을 쓰실 경우에 보조 노출 재시면서 같이 스팟 조명 노출만 다시 따로 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주광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명 쪽으로 몸이 안 가게 조명을 가리지 마시고요. 하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8에 80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8에 8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광 값은 지금 8에 8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보조 노출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4에 90이 나오네요. 보통 저희 학교 촬영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주광이 8이 나오고 8에 90, 8에 70, 80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보조 같은 경우에 한 스톱 정도 차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5.6에 50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5.6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8에 80, 5.6에 10입니다. 그러면 보통 노출을 맞추실 때 그 주광과 보조를, 조명을 제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와트 수의 같은 회사의 제품을 씁니다. 그게 와트 수가 달라지면 그게 화이트 밸런스가 틀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회사가 다르고 화이트 밸런스가 달라집니다. 색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노출이 나올 수 있어서, 그리고 같은 와트 수의 같은 세기로 항상 맞춥니다. 만약에 얘를 50%, 주광을 50% 정도로 광량을 쓴다면 보조도 똑같이 50%로 맞춥니다. 그래서 거리 가지고 조절합니다. 이게 만약에 주광이 가깝다고 50%가 아니고
30%로 맞추고 보조가 멀다고 약하다고 만약에 뭐 80% 정도 맞추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도 세곤도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하고 왼쪽이 주광 그 안무랑 명무랑 세곤도가 달라지게 되면은 거기서 또 나중에 작업을 할 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추실 때 주광하고 보조는 같은 회사 같은 와트수의 조명을 쓰시고 그 다음에 같은 세기로 발광을 시키시되 거리로 노출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한 스탑에서 한 스탑 반 정도 차이 나게 촬영을 하시면 제 경우에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광보다 세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머리라는 게 그 반사 재질이기 때문에 특히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이렉트 광입니다. 주광이나 보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박스라든지 우선을 통해서 반사를 시켜서 쓰지만 이건 다이렉트 광이기 때문에 광실이 좀 더 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광이 만약에 8일 경우에 저는 절대로 8 이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노출을 재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주광이 8에 70이었는데 지금 8에 20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할 수도 있고 조금 셀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통 염색된 머리나 그러니까 밝은색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도 별 상관없는데 아주 검은 머리, 윤기가 많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하게 닿는 부분은 살짝 날라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적당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에 20 정도니까 8에 10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 노출을 자 이렇게 각각의 노출을 재보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전체 노출을 재십니다. 아까는 그 노출계마다 다르겠지만 아까는 이렇게 쏙 집어넣고 촬영했죠. 요거는 그 부분만 부분적인 부분만 이렇게 노출을 측정하는 겁니다. 전체 노출을 낼 때는 요 도움을 올려서 측정합니다. 지금 8에 90 나왔습니다. 네, 8에 80입니다. 네, 8에 80이 계속 나옵니다. 보통 저희들 촬영을 할 때 카메라가 노출이 8에 80이 나오더라도 카메라로 8에 80에 맞춰 찍으면 사진이 어둡게 찍힙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노출을 만약에 뭐 조리개를 8을 맞출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8에 50을 살짝 넘기는 그 정도 노출을 했을 때 반스톱 정도 오버됐을 때 사진상은 그 파일을 띄웠을 때 훨씬 좀 더 밝고 손이 좀 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는 8에 160에 8을 세팅을 하겠지만 노출은 지금 8에 한 80 정도 나옵니다. 한 8단계 정도 올라가 있지만은 이 정도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노출을 다 맞춘 다음에 이제 컬러 색상 값을 기준을 잡아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파이드 큐브로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파이드 큐브를 보시면은 이렇게 까만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찍으시면 됩니다. 요 위에 여기 반짝반짝한 구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 제일 밝게 빛나는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보이게 얼굴 앞에 들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컬러 체커 패스포트를 요걸 이용해서 지금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펼치시고 요 뒤에 부분을 잡고 얼굴 앞에, 코앞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확대해서 촬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잡을 수 있는 도구들을 촬영이 끝나셨으면 그 다음부터 인물 촬영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물 촬영을 한 다음에 색상 잡는 방법은 뒤에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촬영한 파일들을 이용하여 색상 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색상의 기준을 잡아주는 도구로 엑스라이트사의 컬러 체크 패스포트를 사용합니다. 그 과정이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저는 색 온도와 색상 톤을 잡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도브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촬영한 로우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릿지는 포토샵을 구매하면 무료로 따라오는 프로그램이지만 그 효용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기회가 되면 브릿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촬영한 폴더를 먼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좀 전에 촬영한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먼저 컬러 체크 패스포트를 촬영하는 이유는 그 파일을 이용해서 촬영 당시에 컬러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컬러 프로파일 생성은 엑스라이트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컬러 체크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DNG 파일과 TIFF 파일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로우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바로는 이용할 수 없고 이 로우 촬영한 로우 파일을 DNG 파일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 변환은 어도브 브릿지 프로그램 내에서 여기에 보시면 DNG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촬영한 파일 두 개 중에 적당한 걸 선택을 합니다. 조금 크게 찍힌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DNG 내보내기로 끌어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보내기 시작 누르시면 예, 변환이 끝났습니다. 닫게 하시고요. 다시 해보시면 DNG 폴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DNG 파일이 들어있죠. 이 DNG 파일을 아까 여기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네, 이미지가 로드되고 있고요. 네, 이런 창이 열립니다. 여기 초록색 사각형을 요 색상 사각형의 중간쯤에 오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기퉁의 사각점들을 이용해서 드래그 하셔서 그걸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끝나셨으면 프로파일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네, 파일 이름은 니콘 D800 카메라 촬영 카메라명입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프로파일 저장 중이라고 뜹니다. 기다리시고요. 네, 파일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 누르시고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촬영한 로우 파일을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네, 카메라 로우에서 열기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그냥 열기 하셔도 됩니다. 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카메라 로우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창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 좀 전에 만들었던 프로파일을 찾아서 여기다 적용시키면 됩니다. 일단 두 번째 파일로 컬러 프로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요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 프로파일 찾아가는 거는 여기 창 조그마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각 아이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도비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컬러 프로파일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장한 거는 여기 프로필이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삼각형 클릭하시고 좀 전에 니콘 D800이라고 저희들 저장을 했죠.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된 프로파일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게 어도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파일과 어떤 색상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만든 컬러 프로파일이 적용된 상태고요. 이게 어도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된 프로파일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져가시면 적용이 됩니다. 여기 어도비 기본이고요. 이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설정한 프로파일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네. 차이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레이 카드나 다른 큐피 카드 같은 그런 경우에 그 화이트 밸런스 정도는 잡아줄 수 있는데 이런 색상값까지 다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컬러 체크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컬러 프로파일을 적용했으면 이제 뒤로 누르고 가시면 프로필이 저희들이 아까 저장했던 니콘 D800 프로파일이 적용되는 게 위에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를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찍어주시면 되는데 요게 화이트 밸런스 부분입니다. 여기 사람 얼굴 모양이 있는 부분은 인물 사진에 대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부분이고요. 여기 산 모양이 있는 부분은 풍경 사진에 대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안 됐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화이트 밸런스를 커스텀으로 놓고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건 안 찍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안 됐을 경우에 평균값을 잡아주는 건데 저희들은 뭐 적정한 화이트 밸런스를 적당히 놓고 찍었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여기 적용한 적용값을 다른 파일에다가 동기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적용된 파일을 상단에 놓으시고요. 여기 보이는 상태에서 다른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Shift나 Ctrl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조절판 부분을 클릭하시면 동기화에 대한 창이 뜹니다. 여기 동기화할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보이는 파일의 설정들이 이쪽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 전, 적용 후입니다. 적용 전, 적용 후.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색온도부터 맞춰 보겠습니다. 제 모니터 상에서는 피부톤이 약간 마젠타에 가깝습니다. 마젠타에 가깝고 노랑 부분도 살짝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색온도 부분에서 이쪽은 차가운 색, 이쪽은 따뜻한 색입니다. 블루, 옐로우. 이쪽으로 노랑 쪽으로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색조 부분에서 마젠타가 조금 강하니까 이쪽이 마젠타고 이쪽이 그린입니다. 마젠타를 조금 빼보겠습니다. 네, 노출 부분은 노출을 적당히 재고 찍었는데 혹시나 노출 부분이 맞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움직여서 밝게 어둡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비 부분은 명암 대비입니다. 올리면 올릴수록
명암이 강해지고 낮추면 낮출수록 명암이 흐려집니다. 네,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네, 밝은 영역 부분은 밝은 영역, 여기 보면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 이렇게 있는데, 밝은 영역은 밝은 부분 쪽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요 위에 히스토그램 상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중간 위쪽 부분입니다. 이걸 조정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이시죠? 여기 어두운 영역은 말 그대로 요 어두운 부분 움직이시면은 이쪽 부분이 중간에서 아래쪽 부분이 움직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흰색 계열은 극단적인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움직이고, 검정 계열은 이쪽 부분이 움직일 겁니다. 그쪽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쪽 부분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밝은 영역을 조절할 때 이쪽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날아갈 경우에 이쪽 부분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밝은 영역이 만약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날아갔을 경우에 밝은 영역을 낮추게 되면은 하이라이트 부분, 날아갔던 부분이 살아 올라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어두운 영역은 말 그대로 안부 부분에 디테일을 올려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 뭉쳤던 부분이 디테일이 살아 올라옵니다. 조금 올려주시고, 네, 흰색 계열은 아까 보였듯이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 움직입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좀 더 강하게. 이거는 검정 계열은 끝부분, 아주 어두운 부분만 좀 더 진하게. 그래서 대비를 조금 올려줍니다. 텍스처는 샤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올리면 강해지고 내리면 부드러워집니다. 명료도 부분은 선명 효과를 해야 되나요? 샤픈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안개 현상 제거는 말 그대로 안개가 낀 상태나 아니면은 역광으로 찍었을 경우에 렌즈로 빛이 들어와서 고스트 현상이 생길 때, 뿌옇게 고스트 현상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좀 줄여줍니다. 그런 현상을 이렇게 하면 진해지면서 그 현상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이물 사진에서는 크게 필요가,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겠네요. 활기와 채도는 비슷한 부분인데, 채도는 강하게 움직이고 활기는 조금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네. 이 부분은 피부 톤을 좀 더 밝게가 아니고 좀 피부 톤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줄 때 뭐 적절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도 부분은 인물 사진에서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조절이 끝났다고 보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용 전, 적용 후. 네.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학생들이 촬영했을 경우에 여러 명을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그럴 경우에 선택을 한 파일, 쓸 파일들을 선택을 하시고 한 명만 이렇게 색상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조절을 하셔서 그 다음에 그 적용값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버리면 됩니다. 똑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습니다. 동기화 시키시면 됩니다. 자, 동기화 시킬 이 파일, 지금 보이는 창에 보이는 이 파일에 적용된 설정 값을 동기화 시킬 파일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선택하실 때 아까 Shift와
컨트롤이라 말씀드리는데 Shift는 처음 선택한 파일부터 내가 두 번째 선택한 파일까지 중간에 모든 걸 포함을 하는 거고요.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은 Shift를 누르게 되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중간에 모든 게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키는 제가 클릭하는 부분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그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쓸 파일들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고요. 좀 전에처럼 조절판 클릭하시고 동기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동기화한 사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적용된 파일들은 요 위에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번의 저장 옵션입니다. 저장할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네, JPG 폴더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JPG 선택을 하시고 파일 확장자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JPG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품질은 12, 최대 품질을 하시고 색 공간은 어도비 RGB를 하셔도 되고 sRGB를 하셔도 됩니다. 그는 쓰시는 상황에 따라 뭐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완료. 그러면 저장 상태가 창이 이렇게 뜹니다. 네, 저장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로우 촬영에 대해서 다들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촬영 파일은 조금 큽니다. 하지만 JPG 파일에서는 가질 수 없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촬영에 조그마한 실수나 이런 부분을 쉽게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다들 JPG 촬영만 하지 마시고 로우 촬영 하시게 되면은 또 JPG와는 다른 또 색다른 매력이 있으니 다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